뜻깊은 4월의 법명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담없는 경모의 정이 뜨겁게 굽이치는 속에 4.15 경축 용화 상영주간 개막식이 9일 평양국제용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주창일 동지, 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최시태 동지, 용화부문 일꾼, 창작가, 예술인들, 시안의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국가용화총국 총국장 종용남 동지가 개막사를 했습니다. 연설자는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인민은 조선혁명의 자랑찬 교종에 불멸의 생명력을 주시고 거창한 혁명 실천으로 부흥강국 건설의 만년 초석을 다져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최대의 경의와 무궁한 영광을 삼가드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기록용과 만민이 우러러 칭송하는 우리 수령님을 관람했습니다. 이날 각 도들에서도 용화 상영 주간이 개막됐습니다. 조중 친손회의 개막식 합동공연에 참가할 명문군 문화 및 관광부 예술국 국장과 속태구의 국제교류협조국 부국장이 인솔하는 중국 예술단이 6일과 9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조중 두 나라 인민의 친손의 정과 단결의 유대를 두터이 하며 평양을 방문하는 예술단은 3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의 관록 있는 예술단체들과 명배우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문화성, 조선예술교류협회 일꾼들과 우리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공사, 대사관 성원들이 예술단을 따뜻이 맞이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문화성은 9일 저녁 중국의 예술사절들을 환영해서 양각도 국제호텔에서 연회를 차렸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12돌 경축 중앙미술 전시회가 개막됐습니다. 개막식이 9일 조선미술박물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주창일 동지, 관계부문, 미술부문의 일꾼들, 창작가들, 시안의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문화상 숭정규 동지가 개막사를 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봤습니다. 전시회장에는 탁월한 사상과 거창한 혁명 실천으로 이 땅 위에 반만년 민족사에 특기할 자존과 번영의 새 시대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을 담은 영상미술 작품들이 정중히 모셔져 있습니다. 유화, 반일 이민 유격대 창건을 선포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조선아 수령님 앞에는 최전선입니다. 유화, 협동화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며를 비롯한 작품들에는 이민 위천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들과 함께 성스러운 혁명 여정을 이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고결한 위인적 풍모가 숭엄히 어려 있습니다. 불면불의의 초강도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조국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깡그리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조선아 장군님과 성광의 노동계고 구준비 마주시며 연화기계 개발자들과 함께 등의 작품들이 감명 깊게 전하고 있습니다. 조선아 황금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어 유화 삼지연 씨의 천지개벽을 아나오시오를 비롯한 작품들은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용도로 공화국의 존엄과 위상을 최상의 경지에서 떨치시며 인민의 꿈과理想을 빛나는 현실로 꼽혀가시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위민 헌신의 세계를 숭엄한 화폭으로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전시회장에는 당의 용도 밑에 거창한 변혁의 새 시대를 맞이한 조국의 자랑찬 모습과 나날이 꽃피나는 인민의 행복을 생동하게 형상한 작품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공습 만행을 계속 감행하고 있습니다. 현지 서식통들에 의하면 5일 레바논 남부의 여러 마을과 서도시가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공습을 받아서 6명이 목숨을 잃고 11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초일에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레바논에서는 405명의 사망자가 났다고 합니다. 오스트랄리아의 시드니에서 최근 폭우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5일 이 나라 기상당국은 지난 24시간 동안에 도시의 중심 구역에서 111mm의 많은 비가 내렸으며 그래서 비행기 운행이 취소되고 열차 운행이 지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일부 지역에서 300mm까지의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되는 것과 관련해서 경보가 발령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한 국제연구 집단이 수지 오물에 의한 바다 오염 실태를 보여주는 연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몬고리 조종 측정 기제 등을 이용해서 대양 바닥을 조사했으며 그에 기초해서 300만 내지 1100만 톤의 수지 오물이 세계 대양 바닥에 가라앉아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대양 바닥에 쌓인 수지 오물은 대륙들 주변의 바다 밑에 집중돼 있으며 바다 표면으로부터 깊이가 200m까지의 46%, 200m로부터 1만 1000m 사이에 54%가 있다고 합니다. 연구사들은 수지오물이 가장 많이 쌓이는 곳이 바로 대양 바닥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최근 어느 한 나라의 과학자들이 우주 공간에서 직접 태양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생산한 전기를 지구로 전송할 수 있는 새로운 장치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거울과 태양빛 전지판을 이용해서 태양빛을 항시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설계된 이 장치는 우주 공간에서 궤도를 따라 돌면서 지속적으로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전기는 지구에 있는 수신 장소에 전송되게 되는데 이만한 전력량이면 100만 세대 이상의 살림집들의 한한 전력 수요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일명 미래의 발전소라고 불리우는 이 장치를 확장해서 앞으로 우주 공간에 태양빛 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주 공간에 풍부한 태양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시간과 날씨, 계절에 관계없이 전기를 생산해서 지구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에 좋은 새로운 배수 체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장들에 도입된 배수 체계는 땅속에 물을 뽑을 때 그 속에 비료 성분이 함유돼 있어 강하천들에서 말업류가 대량 번식하고 물고기들이 물 위로 죽는 등 강 생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족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농장에서는 환경보호에 유리한 새로운 배수 체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 원리를 간단히 보면 우선 비가 내린 후 밭에 스며든 빗물은 배수관에 뚫어놓은 미세한 구멍을 통해서 밭 중심에 인공적으로 조성해놓은 습지로 흘러들게 됩니다. 습지에 물이 고여있는 동안 그곳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물속의 질소와 린을 흡수하므로 비료 성분 함량이 낮아진 물이 수로를 따라서 강하천으로 흘러들게 합니다. 또한 항시적으로 물을 흘러버리는 일반적인 배수체계와는 달리 농경지와 배출구 사이에 물 조절 구조물을 설치해서 땅속의 함수축 높이를 조절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농작물들이 물속에 풀려있는 비료 성분들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새로운 배수체계에는 자동 물 시료 채취 장치가 있어 일별로 물 시료를 채취해서 비료 성분 함량을 측정한다고 합니다. 이 환경보호용 배수체계를 도입하면 강하천으로 흘러버리는 물속의 질소 함량을 약 30%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관측된 기상 상태를 보면은 함경북도 여러 지역과 라선시에서 주로 개였고 그 밖의 지역은 개였다가 흐려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약간의 비와 눈이 내렸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서 평년과 어제보다 높았지만 날씨가 흐리고 또 바람까지 부는 것으로 해서 어제처럼 따뜻한 감은 없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로서 어제보다는 1도 낮았습니다. 오늘 밤이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평안남북도, 함경남도,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약한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개이고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선 한때 산발적으로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점차 개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렸다가 점차 개이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백두산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 4도 정도로서 제일 낮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영광 지방으로서 2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위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비가 내린 후 오후에 대체로 흐렸다가 밤이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비가 내린 후 오후에 대체로 흐렸다가 밤이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아침까지 비가 내린 후 오전과 오후에 대체로 흐렸다가 밤이 주로 개이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비가 내린 후 저녁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저녁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저녁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비가 내린 후 오전과 오후에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남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겠으나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모레에도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남풍이 불겠는데 바람도 세지 않고 물결도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이 약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12일에 서해안 지역에서 흐렸다가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13일에 평안북도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14일에는 서해안 지역에서 흐렸다가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13일과 14일에 평안남북도를 위주로 서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